제주 원래 6코스의 첫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세석각에서 출발합니다. 원래는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 해서 새돈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물빛 위에 투명 카누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국적이기만 합니다. 효돈천은 백록담의 남벽과 서벽에서 생겨난 해안으로 이어지는 천입니다. 효돈의 옛지명은 소를 의미하는 쇠와 그리고 웅덩이를 뜻하는 소, 그리고 화구도는 끝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깍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백록담에서 시작된 물이 바다를 만나기 전에 깊은 소를 형성하는데 세석각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설에는 이곳에 용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용소라고 불렸다고 하며 가뭄이 들면 동네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기우제를 올렸는데 반드시 효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석각의 아름다운 절경은 40만 년 전에 분출한 조면암질 용암류가 오랜 세월 파도에 쏠려 만들어진 기암괴석은 자연이 오래도록 빚어낸 작품입니다. 시작점인 세석각은 바닷물과 문밀이 만나 절경을 이루는 곳으로 손으로 줄을 당겨 이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교통수단인 태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조로 버스 730번을 탑승하여 1시간 20분 동안 이동한 후 두레빌라 정류소에서 하차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서 서귀포 방향으로 250m 이동하여 좌측 세석각 안내문에서 15분 정도 내려가시면 시작점이 보입니다.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조로 730번 탑승 후 약 25분간 이동해서 동해선 일주버스 701번 탑승 후 약 25분 이동 후 두레빌라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서귀포 방향에서 250m 이동하여 다리 옆 좌측 세석각 안내문에서 15분 정도 더 내려가면 시작점에 도착합니다. 제주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리무진 600번 버스에 탑승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동하여 서귀포 카르호텔에서 하차한 뒤 택시를 이용해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시작점에 도착합니다. 코스별 길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올레길을 걷는 분들은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 걷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시작점에서 조금 더 걸어오면 만나는 세석각 근처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석각에 유명한 카페 테라로사가 있습니다. 실내에 그리고 음료 외에 빵도 드실 수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커피에 빵을 드시고 출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른 아침의 경우에는 문을 여는 식당이 드물기도 하고 해당 구간을 지나면 식당이나 편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석각 주변에 유명한 다육이 풍경이라는 독특한 맛집이 있습니다. 돌담을 모두 가려버린 다육이, 이 식물의 이름은 용오리입니다. 역방향으로 걸으셨다면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용오리를 이용한 신선한 야채 비빔밥 추천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절경의 세석각을 지나 섭섬이 코앞에 보이는 보목포구까지 바다 원래는 도로가 좁고 거칠며 유동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석각이나 보목포구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구간 시작점인 제주원래 안내센터를 지나면 소금막이 있었던 곳을 지나게 됩니다. 소금막은 소금이 귀하던 시절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 소금을 생산하고 저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금막을 지키는 병사들의 숙소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서귀포 바다올레가 이어지는 해안올레는 보목포구까지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서귀포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섭섬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올레길을 걸어가다 보면 개우지코지 바로 앞에 서 있는 암석의 이름은 생이돌입니다.
새를 뜻하는 제주어 생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데 새똥을 하얗게 묻히고 있는 바위를 보면 이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올레길을 걷다 보면 마을 주민들의 마을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효도마을이었습니다. 생이돌 앞에 있는 곳이 바로 개우지코지입니다. 바다 쪽으로 볼록 튀어나간 곳을 제주어로 코지라고 합니다. 전복내정을 뜻하는 개우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제지기 오름으로 이어지는 서귀포 바당올레는 용암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친 현무암들을 즐길 수 있고 납작한 피자 같은 지기도와 봉긋한 소보루빵 같은 섭섬으로 완성됩니다. 땅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바다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이든 배든 새든 무언가가 있어야 허망하지 않는 바다 풍경이 되는 듯합니다. 세석각을 지나 해안가의 작은 돌덤길과 마을을 지나 걷다 보면 작은 제지기 오름을 만나게 됩니다. 제지기 오름은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제지기 오름은 바닷가가 가까운 오름이고 섭섬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쭉 오른 섭섬과 제지기 오름은 마치 동무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절이 있고 절지기가 살았다 하여 절오름, 절지기 오름이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의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분화구는 메어져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섭섬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으며 나무 사이로 비치는 섭섬과 보목포구가 장관입니다. 제지기 오름 남사면은 매우 가팔라서 곳곳이 벼랑이고 숲이 덮인 외관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안에 들면 곳곳에 바위가 서 있고 커다란 바위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목포구는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포구로 제주올레 6코스에 속해 있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70리로에서 가깝습니다. 올레 6코스 시작점인 세석각에서 2km 서쪽에 있습니다. 보목포구에서 해안길을 따라 4km를 더 걸으면 서귀포항이 있습니다. 보목포구는 제주의 유명한 계절 음식인 자리무례가 유명한 곳으로 자리돔이 제철인 5월이 되면 보목포구에서 자리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포구의 뒤쪽으로는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이 병풍처럼 든든히 서 있고 앞바다에는 문성과 섭섬이 떠 있어 해가 질 때는 바다 위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목포구에는 가까운 오름으로 제지기 오름이 있습니다. 바다와 가깝게 붙어있는 제지기 오름은 해발 95m 정도의 낮은 오름으로 서귀포시 사람들은 제지기 오름에서 일출과 일몰을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상에서 보는 풍광이 일품인 오름이라고 합니다. 보목포구에서 보는 바다와 오름에 올라와 보는 포구와 함께 서귀포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오름에서 내려와 보목포구와 구두미포구 해안길을 지나면 백두산 천지를 축소해 놓은 소천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목포구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숲길을 지나 구두미포구로 이어지는 길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6코스 시작점에서 약 5.5km 정도 걸으면 소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목 해안가에 있는 관광지로 마치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소천지라 불린다 합니다. 소천지는 지도상에 검색해도 찾기 힘들고 뚜렷한 표지판도 없어 아는 사람만 아는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명소이지만 제주 올레길을 점점 많은 이들이 찾으면서 제주 올레 6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소천지도 자연스럽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엔 1급수에만 산다는 생물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고 하산활동과 같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서귀포항과 문섬, 주상절리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외에도 바닷가에 자리한 기암괴석들이 연못 비슷한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 담을 형성해 더욱더 감탄을 자아냅니다. 바다를 걸어가다 보면 곧 구두미포구가 보입니다. 이 지역이 거북이의 머리와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구두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묻힌 경각지와 안반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섭섬을 바라보며 걸었다면 이제 섭섬을 뒤로하고 문섬과 범섬을 향해 걸어갑니다. 바다숲길입니다.
서귀포 보목에 위치한 구두미 포구는 소형 보트들만 정박할 수 있는 작은 포구입니다. 섭성과 가장 가까운 곳이자 아름다운 제주의 석양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사진 명소로 더욱 유명하다고 합니다. 올레길 6코스가 이곳을 지나면서 올레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두미 포구에서 커다랗게 보이는 섭섬은 각종 상록수와 180여 종의 희귀 식물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무인도입니다. 일몰에 맞춰 방문을 하면 더욱 황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 올레 6코스는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바닷물에 한라산이 비추어 사진작가들의 유명한 스팟 소천지를 지나게 됩니다. 자구리 공원에는 제주도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전망대가 있어 정면에는 섭섬, 오른쪽으로는 서귀포항과 문섬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공원에 각종 조명이 밝혀져 야간에도 제주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자구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조각들이 공원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의 문화예술 트레킹 코스, 작가의 산책길의 경유지로 산책로가 이중섭 미술관에서 소양강 기념관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리는 약 4.9km, 약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섭 가백은 섭섬과 문섬이 보이는 자구리 해안에서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개를 잡으며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삶의 추억은 아직도 이중섭 가백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리운 제주도 풍경입니다. 공원의 끝에는 담수욕장도 위치해 있어 잠깐 발을 담그고 놀기 좋다고 합니다. 소천지를 구경한 뒤에는 살짝 냄새가 나는 하수처리장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길을 잃는 분들이 많으니 안내 표지 리본을 잘 보고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조금 더 걸어오면 국궁장을 만나게 됩니다. 올레길 6코스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화장실이 많다는 겁니다. 국궁장을 지나자마자 바로 오른편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올레길 중에서 화장실 간 간격이 높고 화장실 개수가 적은 코스들도 워낙 많아서 불편한 때가 많았는데 6코스는 화장실도 많고 화장실 사이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화장실도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구리 공원에서 섭섬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정방폭포와 소정방폭포로 가는 올레길 6코스가 남각 설치 보수공사로 폐쇄되어 서귀포 카로텔 방향으로 우회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카로텔 구간을 지나 검은여라는 구간은 해안도로로 올레길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빌리라는 명칭에 납작한 하사람 해안가를 걷게 됩니다. 검은여 구간은 햇볕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위가 검다에서 검은여라고 불리는 해안으로 이어집니다. 여는 썰물일 때 드러나고 밀물일 때는 바다에 잠기는 바위를 이르는 제주어라고 합니다. 검은여 쉼터를 지나면 우회 구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해안가와 인접한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돌길을 지나야 하기도 하고 마지막쯤에 흐르는 물 위에 놓인 돌다리를 지나야 해서 폭우 등 기상악화 시에는 이 길을 지나지 못합니다. 이날은 난강공사로 이 길을 우회하는 서귀포 카로텔 구간을 걸어갔습니다. 6코스 제주 카로텔 구간 근처 관광지로 소정방 폭포가 있는데 정방 폭포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5m 높이의 물줄기가 흐르는 여름철에는 물맞이 장소로도 성황을 이루는 아담한 폭포입니다. 다음 관광지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안 폭포라고 합니다. 폭포의 높이는 23m, 폭은 8m, 폭포 아래 수심 5m의 못이 바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폭포 양쪽에는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수성암개가 섞인 암벽이 봉풍처럼 둘려 있습니다. 정방폭포에서부터 음식점들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으니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거리에는 찻집 등도 많이 있고 서귀포 메이롤레 시장에서는 저렴한 값으로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점인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1층 식당에서는 제주식 재료로 만든 식사와 제주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꼭 한번 마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유코스의 중간 스탬프는 소라성 앞에 있습니다. 소라성은 북카페라고 하는데 저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책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성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소라성은 서귀포시 동흥동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단순하면서도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건축물입니다. 소정방 폭포 인근의 해안 절벽에 지어져 있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건축물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건축물이고 1969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소라의 성 설계자는 미상이나 학계 등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김중업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사진 및 그림 기획 전시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카페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제주 해변을 감상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소라성은 사면이 각기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2층은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2층에는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평과 수직의 교차가 조화로운 강한 인면의 장식적인 요소로 처리한 것이 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소라성은 제주 올레길 6코스에 속했으며 주변 관광지로는 정방폭포, 알종미술관, 자구리공원 등이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걸으시는 경우 세석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시작점 스탬프가 위치한 세석각 다리에서 조금 더 세석각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세석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주차장은 총 3곳이고 그 주차장을 가기 전에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스탬프를 찍으려면 다시 올라가야 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당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에는 세속각 1주차장, 2주차장 그리고 3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속각 주차장에서 시작점 스탬프가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은 제1주차장인데 이곳은 유료로 운영 중입니다.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제2 또는 제3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2 또는 제3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시작점 스탬프를 찍기 위해 걸어서 올라와야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점에 차를 세우고 역방향으로 걸으실 거라면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제주 별책브록 뒤편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주 별책브록 뒤편에는 총 3군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모두 다 무료 주차장입니다. 다만 시내 중심에 위치한 주차장이라 그런지 늦게 방문하시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진기성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방어 유적이며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진기성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서진기성 신다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다리는 제주도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마셔온 발효 음료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지형이나 기후로나 쌀이나 보리 등의 곡식 농사를 짓기가 힘든 섬이었기 때문에 밥알 한 톨이라도 귀하게 여겼으며 어쩌다 찬밥이 생기면 제주도민들은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그렇게 모아둔 찬밥에 누룩과 물을 섞은 뒤 상온에 놔두면 알아서 발효를 일으켜 막걸리와 식혜 중간쯤의 달콤한 음료로 변하는데 이것이 신다리라고 합니다. 발효가 끝나면 약한 불로 살짝 끓여주는데 이는 멸균의 목적도 있거니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멸균이 끝나면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레시피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도수 약한 막걸리라고 보면 됩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여기에 잼이나 꿀 등을 섞여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여기에 잼이나 꿀 등을 섞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맛은 적당히 달콤하면서 삼삼하니 제법 먹을만 합니다.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는 이중섭 미술관, 이중섭 생가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중섭 미술관 근처에 벽화와 공방들이 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이중섭이 서귀포시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생가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현재는 다른 소유자분인 할머니께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하가 이중섭을 기리기 위해 피난 당시 거주했던 초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입니다.
1996년에 사업체가 창단하고 1997년 9월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이중섭 화가가 들어간 기념품이나 각종 수공예품, 편집섭 등이 줄비에 있으며 수제버거, 피시앤칩스 음식점 등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맛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귀포에 머물며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의 삶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작가의 산책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휘감는 물안개를 뒤로하고 걷다 보면 어느새 서귀포시 시내 이중섭 거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애롭고 가난했지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던 이중섭 화백의 작품들과 아내에게 쓴 편지들이 미술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중섭 거리에는 맛집들과 카페들이 즐비해 있고 근처에 서귀포에서 가장 큰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이 있어 간식거리를 사 먹거나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겹게 상인들과 얘기하고 조금 더 걷다 보면 제주올레 6코스 종점인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올레 6코스는 여유롭게 자연의 향기를 느끼고 서귀포 시내에서 또 다른 볼거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과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는 코스입니다. 정말 막바지 중간 스탬프를 찍고서 2km 정도 걸으면 도심의 입구에서 정말 도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중섭 거리의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면 서귀포의 명소 올레시장이 나옵니다. 동문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나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동문시장,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음식 판매점들도 많습니다.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들도 많아서 실제로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귀포 올레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기념품을 구매하실 예정이 있다면 이곳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종점이 멀지 않아 짐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서귀포 최대 관광지인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은 어느 도시를 가나 대표적인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 구경을 마치고 500m 정도 걸으면 6코스의 종점인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행자센터 입구 근처에 종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관세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6코스와 7-1코스의 종점이자 7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는 1층 식당에서 제주 식재료로 만든 식사와 제주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 등을 판매하니 종점에 도착하여 스탬프까지 찍으셨다면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참고로 여행자센터에서는 숙박시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혼자 여행을 와서 올레길을 걷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서 묵으시면서 동행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은 일반 게스트하우스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행자센터 외에도 근처에 숙박 가능한 시설이 제법 있으니 본인의 필요한 목적에 맞춰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올레 6코스 아름다운 해안과 도심올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